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1.24% 오르면서 1994.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거래일보다 1.60% 오른 719.89의 장을 마치면서 720선을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난해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충분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환율이 다시 1240원대로 올랐다는 점은 주의할 만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2원 급등하면서 1244.2원으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카카오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카카오는 오늘도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 순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와 함께 또 다음 달부터는 유흥시설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 또 보안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정보인증이 26.36%, 또 휴내시온이 24.67% 급등을 했고요. 카페24나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두 자릿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NG선 수주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러시아 국영에너지업체발 수주 기대로 또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언택트 효과, 네이버, 카카오 몸값 고공행진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업종, 최대 수혜 종목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당연 카카오와 네이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카카오는 오늘 시장에서도 8.50%, 또 네이버는 4.5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주가는 한 달 새에 약 20%, 카카오는 40% 넘게 증가했고 올 들어 주가가 저점이었던 3월 중순과 비교한다면 네이버는 60%, 또 카카오는 90% 이상 뛰었는데요. 특히 카카오는 올해 초만 해도 코스피 시총 20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 13일 처음 10위권 이내로 진입한 이후에 몸집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대차를 제친 데 이어서 오늘은 LG생활건강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8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들의 성장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인데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휘청였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히려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의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역시 크게 뛰었고요. 언택트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두 분과 함께한 방송들이 계속해서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잖아요. 두 분과 함께한 지난주 방송이 1000뷰를 훌쩍 넘어서 1600뷰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고요. 자, 두 분의 방송이 가장 이렇게 뷰가 잘 나오는 이유, 또 오늘도 벌써 400명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자, 박준영 운영형님, 이렇게 두 분의 방송이 시청률이 높은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 금산 네. 전문가님의 컨셉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금산 전문가님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저도 뭐 놀랬네요. 그래서 더 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새롭게 다른 방송을 제가 청취하신 분들은 모르니까 네. 새롭게 좀 알게 된 것 같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느낌도 함께 좀 같네요. 네. 너무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리 이제 박준영 운영력이 네. 아마 이 방송에서 그 추천드렸던 종목 아마 상당히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야인 시대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2부에서 또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종목도 잘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박준호 운영님이 여러분들 DY 파워라든지 맞아요. 뭐 현대 건설기계 상당히 좋았죠. 또 전문가님이 해주신 CJ도 굉장히 제가 잘 이제 봤어요. CJ라는 종목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잘 보시면 좀 좋은 종목이 나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슈 끝나는 무렵에 또 종목을 또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네. 잘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쏙쏙 꼽 이렇게 찝어주시는 쪽집게 종목들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늘도 또 이어질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하는 오늘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PD님이 앵커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아예 괜찮습니다. 두 분이 훈훈하게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진행하고 있을게요.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 또 네이버 카카오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관련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야기 나누는 동안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자아자 게시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채팅창에서는 그래도 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19명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는 정말로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낯설지도 않고 정말 우리 시장에서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나오는 단어가 이 언택트, 심지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여기저기에서 언택트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가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또 이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산 전문가님. 자, 언택트 3인방이라고 하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 뭐 아무리 언택트가 대세다 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잘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들의 주가 상승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월요일 날 시청이 높은 이유는 우리 한보람 앵커님도 상당히 공헌을 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을 잘 보시면 네. 지금 미국 시장을 잘 보시면요. 미국에도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주식. 여러분들 아마존닷컴이라든지 넷플릭스, 그다음은 페이스북, 그다음 구글. 이걸 우리가 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 비대면 관련돼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다음에 NC소프트를 볼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비대면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게임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각 국가마다 좀 특징이 다르겠죠. 자, 오늘 제가 이 언택트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가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지금 39조예요. 지금 잘하면은 삼성보다
바이오를 앞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3위거든요. 그다음 카카오가 오늘 시가총액이 23조니까 삼성 SDI하고 카카오가 똑같은 23조예요. 시가총액이. 그다음 NC소프트하고 이제 삼성물산도 얼마 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위와 9위와 13위에 지금 보진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3인방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 주가가 저는 이 정도는 상승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층 더 속도가 빨라진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자유로운 업종이요.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나 NC소프트나 네이버예요. 가장 자유로운 종목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일으켜도요. 실적은 전혀 끄떡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시장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이런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워낙 지금 유동성이 크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모이느냐? 성장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국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저는 이 종목별 차별화 실적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철강이나 조선 같은 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이런 실적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3인방이 주가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3인방이 주가 상승하는 배경이 일단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이 종목들만은 조금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운용형님, 자 보통은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제 좀 저평가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의 좀 상식적인 흐름이잖아요. 자, 지금의 모습은 조금 정반대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성장주로 투자금이 쏠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성장주보다는 저평가 가치주가 안전하니까 네. 그쪽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가치주는 애면하고 있고 성장주 쪽으로 움직인다는 자체.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더 이상 나쁠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다. 또 그 부분 자체 중요한 것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자체는 성장하는 주식을 찾게 돼 있는데 성장주라는 자체가 이제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유동성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유동성이 풍부가 되면서 자금 조달이 쉽게 좀 되면서 더 성장의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셧다운된 것들이 다 국영제 중심들이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철강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들 국영제 관련 종목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제 중심의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셧다운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무난하거든요. 이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성장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금사님과 얘기했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강하게 성장률 쪽으로 관심을 쏠린 이유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새롭게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한다는 산업재라든가 소재주 관련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주 관련 종목 쪽으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관련 종목 쪽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수정된 그린 니들 정책적으로 전환을 좀 하면서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지털 인프라 플러스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전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전기차 중심 성장 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화 좀 되면서 성장 중시가 급속히 쏠리고 있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나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작년 연말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나스닥 시장이 8,900이 되지 9,400이거든. 반면 국영제 중심의 다우지수는 작년 연말 지수가 28,500인데 지금 24,400이에요. 우리나라도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앞서 미국,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고 성장률 중심의 시장 자체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시장 자체도 성장률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정말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됐고 또 여러적인 산업적인 변화들도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운윤영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상식과 흐름과는 좀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이게 다시 돌아올까요? 이 언택트주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제가 일단 전략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따 말씀드리면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 근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셧다운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확실하게 턴한다 그러면 경기가 시크릿 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언택 관련 종목이라든가 성장주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현재 시장 자체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쪽이 터지면 한쪽이 술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기 관련 좀 관심 쏠리면 그쪽으로 관심 쏠리면서 성장주들이 그때는 꺾일 겁니다. 즉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좀 되고 코로나 국면이 전쟁되면서 전반적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정상화 단계 접어든 시점에서 경기가 분명히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표가 나올 때 그때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좀 쏠리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약간 어떤 평준화가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전략에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택트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을 좀 찝어봐야 될까 이제 탑픽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두 분이 꼽아주신 종목들이 한 주 동안 상승 흐름들이 꽤 좋았거든요. 오늘 종목들도 기대해보시고 좀 귀 쫑긋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금산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 탑픽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이제 많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언택트 우리가 비대면 관련 종목 중에서 주가가 지금 전혀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이미 지금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좀 털어놓은 종목을 제가 본다면 네.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네. 삼성 SDS라는 종목을 제가 삼성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DS요. 네. 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삼성 SDS라는 기업이 국내 IT 시장의 뭐 1위 사업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삼성그룹의 SI 업체죠. 그러면 삼성그룹의 SI 업체라고 하면 네. 삼성그룹의 수주는 다 받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볼 수 있죠. 그다음 이 삼성 SDI 안에는요, 이 안에는 AI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있어요. 클라우딩이 있어요. 이 안에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삼성 SDI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삼성 SDI가 추구하는 쪽이 어떤 쪽이냐면 삼성그룹에서 벗어났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저는 초대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 SDI가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놓고 보더라도 보시면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놓고 보면요. 네. 지금 주가가 13만 2천 원대 주가가 이제 오늘 보시면은 강한 지금 달력이 나왔죠. 이게요, 일봉 차트예요. 그 다음은 제가 주봉을 볼까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 다음 월봉 차트 볼까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제가 연봉 차트를 볼까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월봉 차트 놓고 보고,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오늘의 수급 사항을 잘 보시면 최근에
오늘 지금 기간이 6만 1,00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기관들 중에서 오늘 연기금.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죠. 연기금이라고 하는 곳은요. 거기가 중기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삼성 SDI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SDS 말씀하시는 삼성 거죠? SDS라는 종목 자체는 좀 가져가신다면 네. 뭐 짧게 놓고 보면은 한 2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은 뭐 22만 원 정도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좀 조정시마다 좀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오늘도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디지털 뉴들의 수혜주로도 꼽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하반기에 성장세를 조금 더 노려볼 만하겠고 여전히 국내 1등 IT 기업이라는 점 목표가는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정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타이밍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준영 운영형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언택트 수혜주 탑픽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전자결제 관련 종목 중에서 네. KG 이니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L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죠? 네. 네, KG 이니시스.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언택 관련 종목의 가장 수혜주죠.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이번 코로나 인해 가지고 2월달, 3월달에 급성장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전자결제 하게 되면 20, 30 내지는 40 세대가 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50, 60 세대까지 사용을 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걸 느끼고.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확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었는데 뭐 서울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그런 악재들이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진행이 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전개가 좀 됐고 그다음에 이 회사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KG 모빌리언스를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 53% 갖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는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 위주의 결제 산업 위주로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KG 모빌리언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네. 올렛이라는 그 자회사 PG 회사를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KG 이니시스가 올해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KG 이니시스가 지분 5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서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지분법이 좀 반영이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뭐 영업이익 거의 아마 1,000억 정도, 단기 순이익 거의 700억 정도까지 나는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회사니까 여기다가 이제 회사가 작년까지 동부제철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불확성도 있었었는데 최근에 동부제철이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자체도 해소가 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전자결제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NHN 사이버 결제가 5만 4천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네. NHN 그렇죠. 주가 엄청 떴습니다. 뭐 2만 원대 주가가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얘가 이 종목이 이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회사지만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이에요. 그 이익으로 따지면 KG 이니시스가 이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KG 이니시스는 시가총액이 지금 그 NHN 사이버 결제에 약 60% 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익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싼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적게는 2,200원 내지 2,5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은 충분히 PER 12배 정도까지는 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아마 28,000원 정도 언저리 과거 이 종목이 29,000원대까지 갔었는데요. 그때보다 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회사니까 중기적으로는 32,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아마 일주일 정도 본다 한다면 직전 고점이 2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31,2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영 운영형님의 종목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5%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프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면서 온라인 시장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실적으로 함께 좀 받쳐줄 수 있겠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28,000원, 또 중장기적으로는 32,000원까지 짚어주셨다는 점까지 꼭 메모해 두셨다가 꼭 이번 한 주 내내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유튜브에서 계속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느덧 4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정호님께서 박준현 전문가님 매의 눈에 알파고 같다라고도 해주셨고 김태환님께서는 자야 하는데 방송이 흥미진진해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역시 두 분의 방송이 또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유익한 정보 준다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언택트 관련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준영 운영형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산업 자체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언택트 네. 산업 자체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적으로 관심을 끌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뜨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가니까 저는 기본적 분석가로 본다 한다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주가 못 살 것 같아요. 네. 예, 두 종목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만 샀습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만 35만 주 샀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네. 예, 상당히 높습니다. 예, 밸류상으로 본다 한다면 성장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ROE가 낮거든요. 근데 문의는 성장주죠, 분명히.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다만 그렇지만은 현재 시장 자체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요. 경기 관련 종목들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언제까지는 시장에 관심이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혹시 백신 개발이 된다든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된다든가 그럼 경기 관련 종목 쪽으로 쏠리겠죠. 그때 이제 이쪽에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코스피에서 급등을 할 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음식료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시점 자체가 결국은 경제활동이라든가 백신 개발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 시점이죠. 그게 당장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다만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다하게 성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약간 더 밸류션이 낮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을 많이 찾아보면 조금 넓혀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KG 이니시스만 얘기했지만은 이쪽에 찾아보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좀 많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찾는 공부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의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언택트 관련주 보시면 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배팅하기보다는 조정 시 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고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의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시장의 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니까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요. 성장주는 반드시 아웃퍼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주는. 그러니까 이 아웃퍼폼이 좀 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지 못한 업종이 게임주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음식료 업종이 있어요. CJ 제일제도는 괜찮고요. 그 다음은 콘텐츠 업종이 있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이 전혀 못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게임주, 그 다음은 음식료 업종들, 그 다음 콘텐츠 업종, 그 다음 온라인 결제 업종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언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 상담 진단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는 봄의 시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가장 핫한 종목, 수혜 종목이네요. 카카오 올려주셨는데요. 16만 1,500원의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자, 카카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조현철 님이 내일도 카카오 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자, 금산 전문가님, 카카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이분께서는 필명이 농사는 봄에 시작하신다는 분이 있잖아요. 아마 네. 수익이 굉장하네요. 그러니까요. 16만 1,500원에 지금 비중이 좀 적어서 비중이 좀 한 10분, 비중이 한 20%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비중을 덜 가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저는 카카오는 이제 한번 수익을 실현하세요. 저는 한번 지금 자리에서는요, 이 각도가 있죠. 각도가 너무 가파르고요. 지금 보시면은 스타캐스틱이요. 얼마 정도 가리키냐면은 거기가 90 가까이 와 있어요. 이 종목은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하면 반등이 나오면 일단 한번 수익을 챙기시고요.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을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박준영 운용형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카카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네. 바로 30만 원 돌파하기 어려울 거예요. 28만 원 찍고 저는 개인적으로 2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8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30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일단 좀 너무 과열이니까 수익 많이 내셨으니까 내일 아마 28만 원도 언저리 정도에서 보유하고 계시면 최소한 반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고 마저마저 추가적으로 30만 원 근처 올라간다 전량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 분단다면 최소한 24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조만간. 예, 그 가격대에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워낙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신 후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 두 분 다 같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슈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게임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올려주셨습니다. 피어투머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7만 2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중기로 가져가려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 고민입니다. 단기, 중기 구분해서 매매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박준현 운용형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자, NC소프트 매수가 굉장히 높아요. 단기, 중기 전략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크게 좋아진 거에다가 이제 언택 관련 모멘텀까지 부각이 좀 되니까 예상대로 실적 자체는 뭐 더 1분기 때는 예상 실적보다 가이드면서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뭐 100만 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21배거든요. 예사가 과거에 잘 나갈 때 성장할 때 PER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지금 추정 실적으로 3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0배 하게 되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재 시장 여건에서 100만 원 PER 30배 정도는 무리죠. 현재 시장 여건과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25배 정도 적용한 가격대가 아마 8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좀 샀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 움직임 좀 더 전개되지 않겠는가. 주가 상승 자체도 조금 전 카카오에 비해서는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 종목도 아마 이제 81만 원대니까 8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이제 88만 원, 9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85만 원 정도에서 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NC소프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85만 원 봐주셨고요. 금산 전문가님은 NC소프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지금 KBO 프로야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이 NC라고 하는 이 약자가 노스캐롤라이나, 그죠? 그래서 NC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프로야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KBO에 있는 NC가 그걸 대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NC가 그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미국 ESPN에서 스포츠 채널에서 좀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ESPN에서 일단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NC,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 지금 리니지2의 리레이팅,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은 아이온2의 지금 신작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이 기업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1분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회성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이거 하반기에 갈수록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실적 플러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ESPN에서의 한국 야구, 특히나 N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NC의 줄임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다. 그래서 이게 대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NC 다이노스에서 야구한 그 테임즈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테임즈라는 선수가 NC에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 선수가 사실 해설위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NC를 많이 띄워줬다니까. 그래서면 여러분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 게임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상승 여력에 대한 진단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관련된 종목까지 진단해 드렸고요. 오늘은 언택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증시를 함께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인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운, 좀 덜 비교적으로 좀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성장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들은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관계로 바로 내일장 전략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금산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좀 도움 좀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저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거의가 3월 말부터 지금 5월 2달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수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전혀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지수도 빠르게 회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수의 키는 삼성전자가 키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판단했을 때 51,0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시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자리는 지수보다는 이슈를 찾아가세요. 이슈. 여기서 나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같은 게 다 이슈예요.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모멘텀 있죠. 모멘텀. 저 모멘텀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최근에 전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게 다 모멘텀 짝이에요. 모멘텀. 그러니까 이슈와 모멘텀 있는 종목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시장은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앞으로 수익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동참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요, 저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팽택에 지금 시스템 공장을 지금 라인을 정설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 전기차, 그 다음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 다음 이런 은택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유심하게 보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준영 운용형님의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당분간 좁은 박스권입니다.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 없는 등락, 이렇게 보면 1950과 2030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등락이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매매가 중요하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특히 대형주 같은 저점권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 대응력이 중요하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시장 볼 거 없다. 종목에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금산님 얘기했다. 지금 이슈와 모멘텀 플레이 장세입니다. 모멘텀, 실적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차별의 장세니까.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IT죠. IT 쪽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시스템 반도체 장비, 일부 소재, 이쪽에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 전기차,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이쪽에 포괄적, 여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들 관련 종목 쪽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비슷합니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요. 두 분이 짚어주신 섹터도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꼭 멤버에 두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 또 만나볼 수 있는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금산 전문가님, 이번 강연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밤 10시면은 조용할 때입니다.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딱 2시간 동안요, 똑소리 나게 내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2020년도에 주도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10시부터 12시 딱 2시간 동안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5월 31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2시간 동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고의 성장주를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강연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이잖아요.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2020년 상반기 마지막 날을 강연회와 함께 마무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